이불장을 비우니 잠자리가 더 포근해졌어요. 약장을 정리하니 건강이 좋아졌고요. 무거운 장롱을 치우고 나서는 방이 훨씬 밝아졌답니다. 평생을 함께한 물건들을 정리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 아직 쓸만한 것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조각들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물건들이 우리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쓰자 하면서 미뤄두었던 정리. 하지만 막상 용기를 내어 정리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집 안 공기도 맑아지고 심지어 우울했던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네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10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나이 들수록 꼭 비워야 할 물건들은 무엇인지, 또 그것들을 비웠을 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래된 약들과 건강보조식품. 영순 씨는 평생을 약을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진통제, 소화제, 파스, 연고류는 물론이고 한약까지. 20년 전 이사 올 때부터 모아둔 약들이 약장 가득했죠. 아플 때 약국에 가기 힘들까봐 하시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남으면 그것도 모두 보관했답니다. 이 약은 관절에 특히 좋았는데 하면서 예전 처방약도 못 버리셨어요. 약사가 오래된 약은 버리세요라고 해도 아직 유통기한도 안 지났는데 뭐 하면서 그대로 두셨죠. 심지어 돌아가신 남편이 드시던 당뇨약도 5년째 보관하고 계셨어요. 약값이 얼마나 비싼데 라며 안타까워하셨죠. 영순 씨의 약장은 마치 작은 약국 같았습니다. 위층에는 감기약과 소화제, 중간층에는 혈압약과 관절약, 아래층에는 파스와 연고들. 하지만 정작 약이 필요할 때는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들었어요. 있는 건 분명한데 하면서 서랍을 다 뒤져야 했죠. 그러다 큰 실수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약을 찾다가 비슷하게 생긴 예전 약을 먹게 된 거예요. 현재 복용 중인 혈압약과 부작용이 있는 약이었는데 다행히 크게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속이 너무 안 좋아져서 며칠을 고생하셨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한참을 걱정하셨어요. 약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하시더래요. 게다가 오래된 약은 보관 과정에서 습기에 노출되면서 성분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큰맘 먹고 약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버려 하면서 망설였지만 약사와 상담하여 하나씩 정리해 나갔죠. 처방약은 현재 복용 중인 것만 남기고 일반 약도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구비했어요. 오래된 약은 모두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생활이 달라졌어요. 약 복용이 훨씬 정확해졌고 약장 정리도 쉬워졌죠. 무엇보다 이 약이 맞나 하는 불안감 없이 편하게 약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며칠 전에는 친구가 집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약장이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냐면서요. 저도 이제 약 살 때 정말 필요한가 생각부터 해요. 예전엔 약이 많아야 안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불필요한 약이 있으면 불안해요. 두 번째, 낡은 전자제품. 정호 씨의 집에는 20년이 넘은 TV가 있었습니다. 아직 잘 나오는데 뭐 하면서 고집스럽게 쓰고 계셨죠.
화면이 가끔 깜빡거리고 색이 이상하게 나와도 조금만 더 보자 하시면서 바꾸지 않으셨어요. 옛날 TV이다 보니 전기세도 많이 나왔지만 일제 제품이라 튼튼해라며 자랑까지 하셨죠. 특히 이 TV에는 추억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다 같이 모여 앉아 TV를 보던 기억, 아내와 함께 좋아하던 드라마를 보던 기억, 이 TV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자주 깜빡거려서 눈이 쉽게 피로해졌고 머리도 자주 아팠어요. 어느 날은 TV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타는 냄새가 났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전기세는 계속 많이 나왔고 화질도 점점 나빠졌죠. 결정적인 계기는 손주들의 방문이었어요. 할아버지, TV가 너무 어둡고 잘 안 보여요. 라는 말에 마음이 아프셨대요. 게다가 전기 기사가 오래된 TV는 화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호 씨도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상의 끝에 새 TV로 교체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적응이 안 됐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편해졌답니다. 화면이 선명하고 눈의 피로도 훨씬 덜해요. 전기세도 반으로 줄었고요. 옛날 TV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고 이제는 새 TV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죠 하시면서 웃으세요. 세 번째, 오래된 신발과 실내화. 순자 씨에게는 10년 넘게 신던 실내화가 있었어요. 발에 꼭 맞게 길들여진 이 실내화는 마치 제 몸의 일부 같았죠. 이렇게 편한 신발이 어디 있다고 하시면서 밑창이 다 닳고 구멍이 났는데도 계속 신으셨어요. 신발장에는 수십 켤레의 신발이 있었지만 정작 자주 신는 건 이 실내화 한 켤레였죠. 자녀들이 사다 준 새 신발들은 아까워서 못 신겠다며 계속 보관만 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20년 전에 산 구두까지 있었답니다. 이 신발로 첫 손주 돌잔치 갔었지. 이건 남편하고 마지막 여행 갔을 때 신었던 거고 하시면서 추억이 담긴 신발들을 하나하나 쓰다듬곤 하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신는 건 그 낡은 실내화뿐이었죠. 그러다 작년에 큰 사고가 났어요. 화장실에 가시다가 미끄러져서 고관절을 다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실내화 밑창이 너무 낡아서 미끄러진 것 같다고 하시더래요. 2달 동안 입원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퇴원하고 나서 순자 씨는 과감히 신발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오래되고 낡은 신발들은 모두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겼죠. 특히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새 실내화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달라졌답니다. 걸음걸이가 더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줄었어요. 신발장도 깔끔해져서 필요한 신발을 찾기가 훨씬 쉬워졌고요. 이제는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발은 편하고 안전한 신발로 지켜야 해요. 하고 웃으시네요. 네 번째, 과거 서류와 영수증. 영자 씨의 서랍장은 30년치 서류들로 가득했습니다. 통장, 영수증, 보험 서류, 병원 진단서까지. 심지어 이미 해지한 보험의 서류까지 보관하고 계셨어요. 나중에 필요할까봐 하시면서 한 장도 버리지 못하셨죠. 서류 정리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일이었어요. 어디에 무슨 서류가 있는지 기억도 잘 안 났고 정작 필요한 서류를 찾으려면 한참을 뒤적여야 했죠. 통장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하면서 서랍을 다 뒤져본 적도 많았답니다. 특히 돌아가신 남편의 서류들은 더욱 버리기 힘들었어요. 이건 우리 영감님이 꼼꼼하게 모아두신 거라 하시면서 수십 년 된 서류까지 간직하고 계셨죠. 서랍 한가득 먼지가 쌓여도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들을 모두 뒤져갔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오래된 서류를 보관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의 도움을 받아 서류 정리를 시작했어요. 먼저 중요한 서류는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원본은 은행 금고에 보관했죠. 오래된 영수증과 불필요한 서류는 파쇄기로 잘게 잘라버렸어요. 남편의 서류도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했답니다. 정리하고 나니 서랍장이 깔끔해졌어요. 필요한 서류를 찾기도 훨씬 쉬워졌고 도둑이 들까 걱정할 일도 없어졌죠. 사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서류를 보관한다는 게 큰 스트레스였어요. 이제는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답니다. 5번째, 불편한 가구. 명순 씨의 방에는 2미터가 넘는 큰 장롱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이 장롱은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우리 시어머님이 아끼던 거라 하시면서 불편해도 버리지 못하고 계셨어요. 장롱 위쪽 칸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키가 작아서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면 의자를 놓고 올라가야 했거든요. 한 번은 의자가 흔들려서 넘어질 뻔했는데도 이 장롱만 있으면 옷 정리가 편해 하시면서 고집을 부리셨죠. 게다가 장롱이 너무 커서 방의 절반을 차지했어요. 걸어 다닐 공간도 부족하고 청소도 힘들었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면 장롱 뒤쪽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걸 발견하기도 했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여름에 있었어요. 장롱 위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균형을 잃어 크게 다칠 뻔했거든요. 다행히 옆에 있던 아들이 붙잡아줘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때 정말 겁이 났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장롱을 처분하기로 했어요. 대신 키 작은 붙박이장을 설치했죠. 처음에는 우리 시어머님이 보시면 서운해 하시겠지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이내 홀가분해졌답니다. 방이 훨씬 넓어지고 밝아졌어요. 청소도 쉬워졌고 무엇보다 안전해졌죠. 이제는 물건을 꺼낼 때 의자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합니다. 시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6번째, 오래된 침구류. 순애 씨는 결혼하면서 장만한 이불을 30년째 사용하고 계셨어요. 첫 신혼 이불인데 하시면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누렇게 변했는데도 버리지 못하셨죠. 특히 시어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솜이불은 더더욱 버릴 수 없었답니다. 장롱 속에는 계절별로 이불이 가득했어요. 여름 이불, 겨울 이불은 물론이고 봄, 가을용 이불까지. 하지만 대부분 오래되어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빨래를 해도 처음처럼 깨끗해지지 않았지만 아직 쓸만해 하시면서 계속 쓰셨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기침이 잦아지고 피부가 가려웠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오래된 침구에서 나오는 먼지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시더래요. 게다가 습기 찬 이불에서 자라는 진드기가 천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이불 때문에 그럴 리가 하면서요.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자 결국 큰맘 먹고 이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신혼 이불도 시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솜이불도 사진만 남기고 처분했어요. 대신 계절별로 새 이불을 하나씩만 장만했답니다. 봄, 가을용은 하나로 같이 쓰고 여름과 겨울 이불만 따로 준비했죠. 특히 진드기 방지 처리가 된 이불을 골랐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기침이 줄어들었어요. 피부 가려움증도 많이 좋아졌고요. 잠자리도 더 포근해져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고 건강을 위해서는 새 것을 써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7번째,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기. 만석 씨의 방 한 구석에는 오래된 의료기기들이 쌓여 있었어요. 고장난 혈압계, 오래된 체온계, 쓰지 않는 온열기까지. 언젠가는 고쳐서 쓰겠지 하면서 몇 년째 보관만 하고 계셨죠. 특히 10년 된 혈압계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가끔 이상한 수치가 나와도 아직 쓸만해 하시면서 그대로 쓰셨죠. 한 번은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서 깜짝 놀라 병원에 가보니 실제 수치는 정상이더래요. 자녀들이 새 혈압계를 사줘도 아까운데 어떻게 버려 하시면서 안 쓰는 의료기기들을 계속 모아두셨어요. 심지어 20년 전에 쓰던 당뇨 측정기까지 보관하고 계셨답니다. 그러다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고장난 혈압계만 믿고 혈압약 용량을 조절했다가 어지럼증이 심하게 온 거예요. 다행히 단골 의사 선생님께서 바로 발견하시고 조치해 주셨답니다. 그제야 의료기기는 정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낡은 의료기기는 모두 처분하고 꼭 필요한 것만 새로 장만했죠. 혈압계는 매년 정확도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교체하기로 했답니다. 새 의료기기로 바꾸고 나니 건강관리가 훨씬 정확해졌어요. 불안감도 줄어들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죠. 건강을 위한 거라면 비용을 아끼면 안 되는구나. 이제야 알았어요. 8번째, 과도한 옷까지. 영희 씨의 옷장은 20년 동안 모은 옷들로 가득했어요. 다이어트하면 입을 거야, 특별한 날 입으려고 하면서 입지도 않는 옷들을 보관만 하고 계셨죠. 심지어 80년대에 입었던 원피스까지 있었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옷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옷을 찾기도 힘들었고, 옷걸이가 휘어질 정도로 빽빽했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는 게 큰일이었답니다. 특히 돌아가신 남편의 옷은 더욱 버리기 힘들었어요. 이 옷 입고 찍은 사진이 마지막인데 하면서 먼지가 쌓여도 그대로 두셨죠. 옷장 한쪽은 남편의 옷으로 가득했답니다. 변화의 계기는 장롱 선반이 무게를 못 이기고 부러지면서였어요. 옷들이 바닥에 쏟아졌는데 그 중에는 이미 변색되고 옷걸이 자국이 깊게 패인 옷들도 많았죠. 게다가 보관만 하던 옷에서 좀이 슬어 있는 것도 발견했답니다.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옷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옷은 사진 찍어두고 기억에 남는 몇 벌만 깨끗이 보관했죠.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모두 정리했고 아직 상태가 좋은 옷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했답니다. 옷장이 정리되니 마음까지 정리된 것 같았어요. 이제는 꼭 필요한 옷만 사고 새 옷을 사면 헌 옷을 하나 정리하는 습관이 들었죠. 옷은 적당히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입을 옷이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9번째, 복잡한 주방용품. 미자 씨의 주방은 마치 작은 식당 주방 같았어요. 30년 동안 모은 그릇과 조리도구들이 찬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무거운 철제 냄비, 오래된 믹서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와플 메이커까지.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보관만 하고 계셨어요. 특히 결혼할 때 받은 스테인리스 그릇 세트는 20년이 넘도록 창고에 보관 중이었죠. 이건 특별한 날 쓰려고 하시면서 명절 때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주신 녹그릇도 무거워서 사용은 못하지만 버리기는 아까워서 그대로 두셨답니다. 주방 일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허리를 다친 적도 있었고 높은 선반의 그릇을 꺼내다가 떨어뜨려 깨기도 했죠. 그릇이 너무 많아서 설거지도 큰일이었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놀러 와서 할머니, 이 그릇들 언제 다 쓰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자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정말 이 많은 그릇이 필요할까? 오히려 이 무거운 그릇들 때문에 요리하는 즐거움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와 함께 주방 정리를 시작했어요. 무겁고 오래된 조리도구는 과감히 처분하고 가벼운 도구들로 바꿨죠. 특히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프라이팬과 냄비를 새로 장만했어요. 오래된 그릇들은 사진으로 남기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겼답니다. 그랬더니 주방 일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설거지도 금방 끝나고 그릇 정리도 쉬워졌죠. 요리할 때 허리나 손목이 아프지 않으니 다시 부엌에 들어가는 게 즐거워졌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그릇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10번째, 오래된 생활용품. 옥자 씨의 방에는 오래된 생활용품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10년 넘은 돋보기, 낡은 지팡이, 고장난 보행기까지. 아직 쓸만해 하시면서 불편해도 그대로 쓰고 계셨답니다. 특히 오래된 돋보기는 렌즈가 많이 흐려져 있었어요. 신문을 읽을 때면 눈을 찡그리고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책을 코앞까지 가져와야 겨우 글자가 보였죠. 돋보기 값이 만만치 않아서 하시면서 불편해도 참고 쓰셨어요. 지팡이도 고무 팁이 다 달아서 미끄러웠지만 이 지팡이가 제일 익숙해 하시면서 계속 사용하셨죠. 보행기는 바퀴가 삐걱거리고 브레이크도 잘 안 잡혔지만 좀만 더 쓰자 하면서 고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어도 위험한 건 달랐어요. 어느 날 지팡이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고 보행기 브레이크가 갑자기 풀려서 크게 다칠 뻔한 사고가 있었답니다. 며느리가 새 돋보기를 사줬을 때 옥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얼마나 흐리게 보고 있었는지를요. 새 돋보기로 보니 세상이 달라 보였답니다. 지팡이와 보행기도 새 것으로 바꾸고 나니 바깥 나들이가 훨씬 즐거워졌어요. 불편한 걸 참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생활용품은 편해야 하고 무엇보다 안전해야 해요. 요즘은 물건 살 때 편한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꼭 필요한 건 새로 사요. 나이 들수록 비워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10분의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여정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였으며 스스로를 위한 소중한 선택이었습니다. 영순 씨가 약장을 정리하면서 찾은 건 단순히 공간이 아닌 안전한 삶이었고 정호 씨가 오래된 TV를 보내면서 얻은 건 새로운 추억을 만들 여유였습니다. 순자 씨의 신발장 정리는 건강한 발걸음의 시작이었고 영자 씨의 서류 정리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었죠. 우리는 종종 거림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는 정반대였습니다. 무거운 장롱을 보내고 밝아진 방처럼, 오래된 침구를 보내고 편안해진 숙면처럼 비움은 오히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물건의 개수보다는 의미가, 소유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해집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닌 마음속에 간직하고 현재의 삶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지혜가 아닐까요? 이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물건이 정말 나의 현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단순히 버리기 아까워서 혹은 미련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건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물건을 비우는 일은 결국 당신의 삶을 채우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